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오늘 또 한 주의 첫 거래일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장 급락하면서 우려했던 것 대비 그래도 우리 시장에는 수급의 이동이 확인되면서 그 부분이 더 특징적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좀 힘을 내보려는 시장의 움직임 확인됐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 이동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한시 구간 이전에는 일단 매수 우위였는데 그 이후에 매도 우위로 좀 전환을 하면서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면서 0.77% 하락세 보이면서 2659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덜어내는 모습 확인됐고요. 그래도 그 덜어내는 물량 고스란히 개인이 담아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탄력폭은 더 키워가면서 875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활발했던 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좀 밀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쪽에 쏠렸던 종목들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원전 쪽인데 정부 정책 기대감도 있었고 또 AI와의 연결고리도 있었기 때문에 좀 기대감 계속 가져갈 만했지만 주가에는 계속해서 좀 좀처럼 반영이 안 됐던 원전이죠. 근데 오늘은 그 수급 확산의 수혜를 제대로 받아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요. 또 시노펙스까지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담겼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전거래일에는 3대장이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쪽이죠. 엔터 쪽인데 오늘은 반등의 기회를 가져갑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엔터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의 기대와 또 속보가 났습니다. 코인 쪽 비트코인은 74,400달러 돌파를 했다는 속보도 났는데 그쪽 재료도 가져가는 게임 쪽인데요. 위메이드도 그렇고요.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가져가면서 오늘 시세 굉장히 좋았는데 그쪽 부분도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면 좋을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더 보시면 로봇 쪽도 낙폭 과대주 쪽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외국인의 시세 오늘 들어온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 PBR 쪽은 신한지주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꾸준히 담아간다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AI 쪽 주도주의 힘이 좀 이제는 그친 걸까요? 아니면 이제 낙폭과대주 안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되는 걸지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 고민이 생겨납니다. 이제는 저희와 함께 어떻게 해야 좋을까 종목 대응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안에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 그리고 장중 가져가야 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안에서의 이 투자 아이디어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검색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지금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지난 8일이었죠. 고점 대비 무려 1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했을 때 5.55%가 떨어진 건데요. 하루 사이 약 172조나 증발을 한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에는 정말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낙폭했던 큰 이유 세 가지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실적을 발표했던 다른 반도체주들이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우드 CEO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어요. 특히 재고 과잉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표현하면서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이 현재 자체 AI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더욱더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1,000를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어쩔 수 없이 작용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조정이 아주 잠시 조정일 뿐이다. 올해 말에 B100이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 여전히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반면에 이번이 고점 신호이다. 고가에 대한 주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우리 멘토님은 어떤 곳에 동의를 하고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내마녀의 날입니다. 바로 이번 주에 있죠. 3월, 6월, 그리고 9월, 12월 이렇게 둘째 주 목요일에는 내마녀의 날이 있는데요. 지수 선물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이렇게 네 가지 파생 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을 의미합니다. 3월 14일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날인 15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12일에는 CPI가 그리고 또 14일에는 PP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이슈도 함께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변동성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내마녀의 날을 앞둔 시점에는 보통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홀로 순매수에 나서고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 포지션을 대부분 잡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또 우리 멘토님 어떻게 생각할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이 내마녀를 앞둔 지금 우리는 또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도 멘토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만나봤습니다.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화사한 초록색 수트를 입고 네. 또 찾아와 주셨어요. 시청자분들께도 화사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갑작스러운 엔비디아의 급락으로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반영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갔던 종목들이 잘 못 가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건가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잘못 따라간다 하시면 어떻게 보면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확고하게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갔던 종목들 아직 그게 깨지지 않았으니까 들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어떻게 본다면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후로 좀 더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짜놓는다고 한다면 상반기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탄탄할 걸로 보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또 간밤 엔비디아 하락세를 보면서도 많은 분들 걱정 쌓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장이 변하더라도 또 우리 이정호 멘토님이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또 어떤 시장의 색을 또 입혀주실지 많은 기대해 주시고 오늘 방송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멘토님이 잡아주신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통해서 또 시장의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역시 또 이 키워드를 잡아주셨네요. 엔비디아 고점 신호인가 조정인가 이렇게 잡아주셨는데요. 엔비디아 이야기 또 하루 만에 이게 급락세를 보였어요. 네. 이 부분 일단은 왜 급락을 했을까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조정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멘토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드리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다 조정이 왔었어요. 근데 조정이 와야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왜 이 지금 상태에서 딱 조정이 왔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1,000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1억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한번 꺾어서 조정이 들어왔던 적 있죠.
근데 오늘 다시 속보로 네. 갔어요. 다시 오늘 또 1억을 어떡해요? 돌파하는 모습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도 어떻게 본다라면은 그 완전 중요한 마디가 $1,000가 중요했던 라운드 피겨였다. 그 라운드 피겨를 못 가고 나서 조정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있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인 테마나 이런 부분이 많았다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메타버스 그리고 코인 관련주들 이런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련주들이랑 이 AI 관련주랑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점이 뭐냐? AI는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팩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AI 열풍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본다면 누군가는 엔비디아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니까 실적 따라 주가도 올라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올라갔던 테마나 섹터랑 AI랑 비교를 한다면 AI가 좀 섭섭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AI는 아직 안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증시들 AI 관련 종목들은 엔비디아가 하락해도 한 박자 늦은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그만큼 AI 판을 벌리면서 지금은 수급이 쏠리고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온다고 한다면 국내 관련주들, AI 관련주들까지도 어느 정도 훈풍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단순 열풍이 아니라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AI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주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일단은 HBM 아는 키워드를 필두로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럼 HBM 키워드 아는 종목들, 빠진 종목들을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이렇게 빠질 때 어떤 종목을 집중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떻게 본다면 더 가는 종목을 좀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가는 종목이요? 네. 오. 대표적으로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이었던 건 STI였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HBM 걸리면서 같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또 어느 정도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상승 탄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하락할 때 같이 하락했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매력이 있다. 그 대신 오늘 올랐던 거, HBM 관련주 중에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더 다른 종목들보다 힘이 세구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은 매도세가 나와도 어느 정도 기관 투자자나 외인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고 가져가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는 쪽을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만 엔비디아가 갈 때 다시 더 동반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흐름을 또 챙겨갈 수 있을지는 노란톡방 안에서 좀 시장 흐름도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종목 전략 관련해서는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상세하게 드리니까 생방송까지도 함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아까 또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네. 주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 좀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낙폭과대주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주말 사이에 그 음악 중심에서 1위를 했던 아이돌이 혹시 버추얼 아이돌이었던 거 알고 계세요? 전혀 모릅니다. 네. 아이돌이 네. 그 버추얼 아티스트였어요. AI로 네. 만든 인공지능이었는데요. 그 모멘텀으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챙겨보는 건 어떨까 하는 부분 여쭤보고 싶거든요. 생각보다 그 음악 방송에서 1위 하는 거는 약간 뭐랄까 그렇게 파급력이 크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요즘 뭐 K-팝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빌보드다. 옛날처럼 음악 방송에서 1위 한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는 시대는 이젠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빌보드에서 어느 정도 순위권에 들어야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이 어떻게 보면 JYP이지 않았나. 트와이스가 어느 정도 빌보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JYP가 반등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약간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 근데 지금 엔터는 조금 어떻게 본다면 카리나 연애설 이후로 뭐랄까 지금 이건 또 알고 계시네요. 네. 제 원픽이었군요.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한
한 걸그룹의 한 이 연애설로 인해서 네. 주가가 그렇게 많이 휘청거릴 회사면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한 게 제일 크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남녀 사이라는 관계가 어떻게 이게 말로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확실한 게 아직까지 엔터에 있구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해소가 되어야 약간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워낙 또 요즘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코어 팬덤으로 움직이는 그 엔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 관한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조정의 구간을 지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AI 키워드는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계속해서 장중 흐름에 맞게 챙겨가야 할지는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투자 조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영어로 된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이번 주 내 마녀의 날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아, 역시 또 시장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매크로 이슈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또 이렇게 가져와 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서 또 어떤 포인트 잡아갈 수 있을까요? 네, 항상 어떻게 본다면 3월 달이 가장 중요한 달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어떻게 본다면은 연초에 수익을 못 봤던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3월 달에는 기회를 많이 주는 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 마녀의 날이 누군가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니야? 마녀라고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마녀가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 힌트가 나올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어떻게 보면 향후 전망성이나 가는 섹터들이 골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내 마녀가 뭐냐? 되게 쉽게 본다라고 하면 한쪽으로 좀 많이 더 쏠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요 선물 옵션, 만기일, 주식 선물 옵션 만기일 이런 게 다 겹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때 3월 이후로 이제는 내만의 날 이후로 기관들,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로 많이 쏠려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름휴가 때 든든한 여행비가 되지 않을까. 휴가비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심히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번 주는 매매를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은 더욱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 시장에 돌아가는 부분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매수할 종목들을 계속 추리면서 골라가면서 이 종목은 또 담아야 되겠다. 약간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투자를 잠시 쉬어가는 주다라고 보시면 되지. 여기서 무조건 떨어질 거야. 내 물린 종목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전략보다는 내 물린 종목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여기서 이 내만나냐 이후에 선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내마녀의 날 이후에 기관과 수급, 이렇게 메이저의 수급이 어느 섹터, 어느 종목으로 쏠리느냐에 주목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경험이 최고의 공부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시장 경험, 시장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마녀의 날 이후에 그래도 어느 쪽에 수급이 쏠릴 것 같다. 혹시 좀 보고 계신 쪽 있으세요?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AI는 계속적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어떻게 본다라면 AI다. 근데 메인 AI를 보고 그 다음에 누가 갈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2차 전지 아니면은 방산 쪽 이런 쪽이 좀 더 눈이 간다. 그리고 자동차 쪽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현대차가 작년에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약간 불안 심리가 있지 않을까. 차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순환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는 부품이
구매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쉬어가는 장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자동차 쪽은 어떻게 본다면 저 PBR 관련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 상승세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자동차 쪽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AI는 계속 지켜봐야 하고 2차 전지와 방산 쪽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또 힌트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좀 강퍼지 키워드 두 가지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에 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간밤 미국장에 급락세가 있었지만 이 신호는 오히려 좀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신호로 봐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마녀의 날에 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3월이 더 중요한, 1년 중 3월이 참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으로 또 포문 열어주셨는데요. 이 내마녀의 날에서 시장 넓게 가져갈 수 있는 힌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이 부분에 집중해 볼 필요 있겠다는 말씀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장 관련한 경험의 공부는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또 종목 관련한 이야기로 이제 압축해 볼 순서인데요. 계속해서 생방송 집중해 주시면서 포트폴리오 속에 가져갈 종목 이야기도 꼭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그 전에 상황실 먼저 들렀다 오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것은 바로 이주호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셔서 4가지 종목을 편입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모두 다 편입이 됐고요. 반면에 2가지 종목은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CIS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양산 준비에 나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 놓으면서 요즘 전고체 관련 종목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오늘 CIS 같은 경우에는 11%대 강세를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유한양행과 실리콘투 모두 다 목표가를 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FDA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심혈관 문제를 예방하는 데 사용하는 거 승인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 놓으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유한양행 역시도 9%대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편입한 이후로 한 3거래일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시는 것처럼 목표가 달성 모두 다 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멘토님이신데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딱 9거래일 만에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아주 잠시 조정이 나오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7만 7,700원으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지금 현재 목표가가 16만 원이거든요. 혹시라도 목표가 조정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YRAM 역시도 편입 이후에 상한가 직행한 후에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전략 있을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탑3 같은 경우에는요. 진입가 대비했을 때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률 탑3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1위, 2위 종목 모두 다 이정호 멘토님이 가져가셨네요.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수은법 개정 그리고 또 중동국가의 러브콜이 쇄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편입이 2월 20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2거래일 빼고 모두 다 양봉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예쁜 우상향 그려가면서 상승률 역시 어마어마하게 가져가 주셨고요. YRAM 역시도 너무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43.59%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BNC 역시도 미국 시장에서 요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정말 핫하잖아요. 흐름 정말 좋습니다. 40% 가까운 상승률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종목 탑3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이제는 종목 편입 그리고 전략 변경이 방송 중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방송 시청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실 텐데 만약에 놓치시는 분들 위해서 유튜브에 팍스탁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 누려가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박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펼쳐보겠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어마어마한 종목을 수익으로 담아주셨는데 일단 포트폴리오 속에 어떤 종목들 있는지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종목을 볼지 보면요. 일단은 LS 에코에너지를 먼저 봐야 될 텐데 이 종목은 손절 라인을 또 터치하는 바람에 이제 종목 포트폴리오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 터치한 부분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임은 횡보 움직임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선 쪽이잖아요, 멘토님. 맞습니다. 근데 전선 쪽이 두산에너빌리티랑 또 이슈 가져가면서 오늘 또 괜찮더라고요. LS 일렉트릭은 또 괜찮던데 이게 무슨 일일까? 좀 봐주실까요?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이번 연도에 사명까지 변경을 하면서 좀 더 회사가 2차 전지 기업으로 좀 더 탈바꿈하는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아쉽게 순저가는 찍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 순저가를 조금 짧게 잡은 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이 종목 들어갈 때 말씀했다시피 재공략도 다시 할 여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그냥 피해가는 부분이지 나중에는 다시 한 번 더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해적 케이블이나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잘 되는데 거기에 2차 전지까지 들어가고 있다. LS 그룹 자체적으로 2차 전지에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 2차 전지 시장에서 이 LS가 살아남으려면 LS 에코에너지도 그 축에 하나를 끼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목표를 생각했던 거는 1조 클럽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지금 걸렸던 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선절 라인 터치는 했지만 계속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쉬운 부분 있지만 재공략까지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함께 또 관심 종목으로 관심권에 두실 필요 있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이렇게 또 리뷰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LG이노텍 보겠습니다. 이게 또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다 보니까 이게 사과 농사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짙어요. 이 일각의 의견이. 이 부분을 애플의 좀 전망도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와 관련해서 LG이노텍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원했던 흐름은 어떻게 보면 LG이노텍, 애플이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상승세를 좀 더 이제 다시 받은 다음에 동방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AI 쪽이 좀 더 주춤할 때 애플이랑 테슬라가 좀 더 올라가서 미국 지수에 견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애플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하라면서 좀 뭐랄까 LG이노텍도 갑작스러운 급락을 맞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20만 원 밑에서는 저는 지금 정말 안전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차피 손절 딱 한 거 미련 없이 끝내버리고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오니까요. 그 종목이 좀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LS 에코에너지, LG이노텍 둘 다 어떻게 본다라면 저는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조정장에서 이런 종목을 담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종목이었는데 어떻게 수익률적으로는 좀 더 아쉽게 손절가를 터치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일단 떠날 종목은 쿨하게 떠나보내고 또 새롭게 가져갈 종목들 더 지켜보자, 집요하게 가져가 보자 이렇게 또 새로운 종목 전략 세워주실 거니까 이후의 종목들에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G이노텍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정말 수익 많이 담아주신 종목 볼 차례입니다. LIG 넥스원 볼 건데요. LIG 넥스원은 일단 잡아주신 이후부터 정말 좋은 시세 계속해서 내주고 계십니다. 36% 넘는 수익 담아주고 계신데 이 종목은 일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수주 잔액이 20조 원 육박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게 6년 6개월치 일감을 네, 확보했다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의 국부펀드가 그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호재고 수은법 개정안 통과 소식은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호재까지는 아닌데 이게 이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롯데월드를 네, 맞아요. 통관했다. 이거 통째로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4월 5일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던데 이것도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 본다라면 회사가 이제 자신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어요.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우리 이렇게 놀고 있다라고 표출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주가 관리나 아니면 실적 관리에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꼬꾸라지고 실적도 못 내고 있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뉴스를 본다고 한다면 속이 탔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계속적으로 주가는 안정세를 갖고 올라간다. 이 말은 회사 입장에서는 우린 자신 있다 이번 연도 오늘 좀 놀고 이번 연도도 으쌰으쌰 할 거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얘기했던 게 방산 테마가 어떻게 보면 메인 테마가 아니었다. 하지만 2, 3등으로서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테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섹터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돈을 잘 버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건 주가에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실적을 어떻게 보면 방산을 따라갈 수 있는 섹터가 지금은 없다.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1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연도까지도 실적 더 낼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좀 가우뚱이지만 이 방산가 쪽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렇게 냈네? 그럼 이번 연도도 그렇게 낼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가능할 것 같아. 이런 답이 나올 수도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는 노란톡방에서는 19만 5천 원이 이젠 마지막이다. 여기까지만 딱 노려보고 이제 다른 종목을 놓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래서 방송에서도 말씀해드리는 게 추가 목표가는 19만 5천 원까지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목표가 16만 원 선으로 책정을 해주셨는데 이제 1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또 전략까지 다시 조정해 주셨고 이제는 19만 5천 원 마지막 선이라고 또 강조해 주셨으니까 이 점도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 관련해서는 재료가 많다는 게 또 투자 포인트입니다. 일단 방산 쪽에서 2, 3등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만큼 재료가 풍부하다는 점이 로봇 사업에도 신사업 성장 기대감이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 멘토님, 제가 아까 기관 외국인 수급에서도 짚어드렸지만 두산 로보틱스 또 외국인 수급 되게 괜찮았잖아요. 근데 로봇 관련해서도 모멘텀 좀 챙겨갈 수 있는 부분 어떻게 있을까요? 좀 투자 전략 챙겨갈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아까 빠뜨렸는데 아까 메인은 어떻게 보면 AI가 될 것 같고 2차 전지 그리고 방산, 거기 빼먹은 게 로봇입니다. 로봇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저도 계속적으로 누려보는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수요일 오전 방송에서 제가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차적인 목표가 89,000원을 찍어줬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에도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 어떻게 본다면 로봇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니까 주식 시장에도 상장하는 종목들이 많고 어떻게 본다면 다른 로봇 사업을 안 했던 종목들도 로봇 사업까지도 넘어가는 종목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로봇 산업이 계속적으로 커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저는 우리 생활에 지금 와닿는 거라고 본다고 한다면 로봇 청소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기요? 로봇 청소기. 어떻게 본다면 인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싫어했던 부분, 청소나 이런 부분, 귀찮아했던 부분을 누군가 대신해 준다. 옛날로 했으면은 어떻게 보면 로봇 청소기 비싼 거는 이제 100만 원대도 넘는 제품들이 많은데 그걸 구매한다는 거는 뭘까? 라고 봤을 때 내가 귀찮어. 어떻게 보면 10분, 20분이면 청소가 끝날 부분을 나는 100만 원이라는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이걸 할 거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점차 귀찮아서 못했던 거, 힘들어서 못했던 거 이런 부분을 로봇이 점차 올라갈 거다. 옛날이었으면 로봇 청소기가 되게 불만족이었어요. 여기도 못 닦고 저기도 못 닦고 막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AI까지 하면서 내 집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 체크를 하면서 이제 거기를 다 피해가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은 많이 발전이 돼가고 있다. 지금은 집 안에서 이런 로봇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점차 집 밖에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내가 들고 가는 로봇까지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 청소기라고 하면 네. 왜냐면 로봇은 진짜 어떤 키워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종목이 정말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럼 청소기 쪽이면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드린 거고 저는 청소기는 이제는 1차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청소기 집에 있는 우리가 귀찮았던 부분이 1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집 밖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로봇이 대처를 하면서 된다. 그리고 마지막 로봇에 이제 내가 로봇을 들고 가는 실점 거기가 이제 로봇의 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로봇 청소기 관련주들이 어떻게 본다면 에버리도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종목들을 봐야 된다. 우리가 일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을 이제 로봇이 대처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산업용 로봇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점차 2차 전지 산업이 점차 확장이 되면서 공장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어떻게 본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가팩토리라고 하면서 최소한의 사람으로서 공장을 굴리는 이런 효율적인 공장도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차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로봇 산업도 점차 커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LIG 넥스원에서부터도 투자 아이디어 계속해서 확장해 주셨습니다. 일단 내마녀의 날 이후에 수급이 어느 쪽으로 더 쏠리는지에 대한 포인트 계속 잡아주고 계신데요. AI 방산 그리고 로봇 쪽에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생활에서 찾아보면서 또 서비스와 협동 어느 쪽에 또 확산해 볼 수 있을지 투자 아이디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또 엄청난 아이디어 챙겨주고 계시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 흐름에 맞는 전략도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Y랩 종목을 또 봐야 되겠는데요. 네. 저희 멘토님이 지금 상승률 종목 중에 상위단 종목 2개의 종목이나 차지하고 계신 거 멘토님 알고 계셨어요? 전 3개인 줄 알았는데 2개밖에 없네요. 3개 다 차지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제가 괜히 송구스럽네요. 지금 40%가 훨씬 넘는 상승률을 차지하고 계신데 Y랩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쌓고 있어요. 이 종목은 또 추후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Y랩이 올랐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Y랩이 올랐던 이유가 뭐냐? 네이버 웹툰의 이제 6월 나스닥 상장 이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6월 달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2월 달에 공략했던 종목들이 이제는 3월 중순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4월 달입니다. 6월 달이 코앞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연도에 신작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 그 말은 이젠 점차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영향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매력적인 종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작 기대감으로 단기적인 모멘텀도 가져가면서 나스닥 상장 기대감, 그 모멘텀으로 중장기적인 기대감도 챙겨볼 수 있는 종목 Y랩 또 잡아주셨습니다. 리뷰 통해서도 전략적인 부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또 신규 종목을 담아봐야 합니다. 일단 저희가 또 LS 에코에너지와 LG이노텍이 빠지면서 또 포트가 어느 정도 자리가 났어요, 멘토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편입 종목, 어떤 종목을 가져와 주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갖고 온 종목은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나노신소재. 진짜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갖고 왔는데 왜 2차 전지 종목을 갖고 왔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2차 전지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양극재, 음극재나 이런 부분이 리튬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안정세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2차 전지 관련주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독보적인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독보적인 기술이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다 먹힌다. 누구한테? 중국한테 다 먹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독보적인 기술이 없다라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은 내가 더 싸게 만들면 내가 시장 경쟁력이 더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라이벌은 중국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기술력으로서는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CNT 도전제 쪽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가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3%, 근데 이게 2025년도에는 이제 10% 이상까지도 넘게 시장 전망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나노 신소재 부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도전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근데 도전제,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이런 거는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 딱 정해져 있는데 도전제는 막상 살 종목이 없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노 신소재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원통형 배터리가 요즘에 또 시장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근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도전제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나노 신소재 같은 것도 매력적인 거는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기술력이 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이제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 많이 찾고 있다. 네.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 바로 공장 증설이다. 공장을 증설해서 어느 정도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번 연도부터 이제 2분기부터 이제 미국과 폴란드에서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거 이후로 이제는 또 유럽 시장, 일본 시장까지도 양산 계획이 있는데 그게 2025년도예요. 불과 몇 년 안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한 자본력도 있나요? 펀더멘털은 어때요? 네, 그만한 자본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대주주 지분이나 이런 부분이 안정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못 내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네. 많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필수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 어떻게 보면 실리콘 음극재에서 어떻게 보면 나노 튜브가 꼭 필요한데 이 나노 튜브를 나노 신소재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척척척 맞아 떨어지고 있다. 주가는 아직까지 정고를 향해 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2차 전지 시장이 좀 점차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저는 많다라고 보는데 근데 양극재, 음극재 관련 회사들은 좀 더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버거울 거다. 그 대신 다른 소재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좀 다른 종목들과 다른 흐름을 나타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전제를 하고 있는 나노 신소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NT 도전제를 키워드로 안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주 잡아주셨습니다. 나노 신소재 오늘 편입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가장 매력 포인트로 꼽아주셨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괜찮다. 그래서 공장 양산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또 이 부분 실적적인 측면으로 또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좀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차트를 멀리 당겨서 본다라고 한다면 고점 부분이 21만 3천 원 부분입니다. 네, 작년 7월 달 부분인데 이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좀 급락했던 모습세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바닥을 다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 바닥을 다졌던 가격대가 10만 원 이하 이 부분이었는데 다시 이제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라고 봤을 때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양산 계획이 있는 그런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가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제 실적에 반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보면 22년 실적보다는 좀 안 좋았지만 안 좋았던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영업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떨어졌고 2차 전지 관련 매출이 늘어났다. 그게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일 좋아하는 회사는 뭐냐? 기존 사업이 잘 되는데 그거에서 만족을 못하고 신사업까지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나노 신소재는 2차 전지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왜냐? 기존 만들었던 나노튜브가 2차 전지에도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서 좀 더 시장의 경쟁력을 확고하게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린다면
한 번에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기준봉이 한 번에 크게 나왔는데 이 가격대를 잘 지켜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하방을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수 하락하면서 좀 떨어졌던 부분이고 다시 올라가면서 올라갔다. 근데 딱 오늘 가격대가 이 상승해 했던 부분에 딱 종가 자리를 지켜주면서 내일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왜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국내 시장은 더 큰 하락세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장세에서도 오늘 올라갔던 좀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드렸죠. 어떻게 보면 종목별 수급들을 봤을 때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저는 기관들이 좀 수급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 외국인보다는 2차전지 쪽 국내에 상장된 기업들은 기관 쪽 수급을 좀 더 저는 베스트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좀 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중요시한다고 한다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전망적 그런 부분을 좀 더 비전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나노신소재에서 기관들이 계속적인 투자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내일 시초가 공략이 유효하다. 네, 물론 갑자기 갭 뜨고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본다라면 좀 놓아주면 괜찮겠지만 저는 내일 그 14만 원 밑으로 시작한다고 한다면 저는 내일 시초가 공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6만 원으로 되게 짧게 잡았습니다. 네, 얼마 전에 급등했던 올라갔던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공장 양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각 기관들에서 이제는 이번 연도 예상치를 뽑습니다. 영업실적 예상치나 분기 예상치를 뽑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번 연도 실적보다 23년 실적보다 24년 실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저는 주가 상승세에 견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16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20만 원까지도 노릴 수 있는 가격대니까 방송 시청을 계속적으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변경되는 추가 목표가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손절가를 잡기가 되게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땐 저는 좀 가우뚱거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본다라면은 11만 5천 원 부분 이 가격대가 왔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 다시 한번 비중을 덜어내고 다시 한번 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나노신소재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내일장 시초가. 오늘 기관 수급 들어온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잡아주셨고요. 이 부분도 내일장에서 또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6만 원. 이 16만 원 선은 달성 후에 또 추가 전략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하시면서 가격 전략은 추후 전략으로 또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또 손절가 11만 5천 원 담아주셨습니다. 이 손절가 라인도 계속 보시면서 어떻게 또 손절가 또 라인 챙겨가면서 손실 없는 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가져갈 수 있는지도 보셔야겠습니다. 나노신소재 보면서 이 CNT 도전제 키워드 안고 어떻게 2차전지 관련주 포트폴리오 속에 담아갈 수 있는지 멘토님과 함께 종목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멘토님 이렇게 말씀 주실 때 제가 갑자기 빡 하고 생각난 게 있는데 엔캠은 오늘 엔캠도 기관 수급 되게 괜찮았거든요. 시총 상위주 속에서 되게 밝게 빨간불을 켰어요. 이쪽은 또 어떻게 그 빨간불을 해석하고 계실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너무 궁금해서 좀 마지막으로 해석을 좀 해주실까요? 어떻게 보면 고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나서 딱 바닥을 다지고 오늘 급등세가 나왔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21선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다시 엔캠 랠리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엔캠 같은 경우는 근데 신규로 들어가기가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나노신소재를 갖고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CNT 도전제, 나노신소재는 엔캡은 전고체 쪽인데 키워드가 달라도 2차전지 같이 묶었을 때
기관의 수급을 포인트로 가져간다면 2차 전지를 좀 노려볼 만할까요? 이렇게 전략 포인트를 챙겨갈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고체 같은 경우는 미래의 수익을 땡겨와서 주가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이제 양산 시작까지 하면은 폭발적인 매출이나 이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실적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건 나노신소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미래 기대 가치는 어떻게 보면 전고체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투자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편입해주신 나노신소재 관련해서 2차 전지 이야기 좀 더 확장해서 펼쳐봤습니다. 꼭 종목 관련한 전략 저희 방송 통해서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못다한 이야기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